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은 KDI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3년 8월 10일자로 수정본이 나왔거든요. 일단 내용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게 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우려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없고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지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오늘의 이야기가 물론 중요하기도 하죠. 오늘의 뉴스가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그거는 단타 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미리 선반영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많은 뉴스들도 굉장히 나쁜 뉴스들 많고, 유튜브들도 경제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이 올라가는 게 이상하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몇 달 동안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 이유는 뭐다? 미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게 하반기 조금 좋아질 것이다. 2024년도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고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뉴스, 그리고 지난주에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괜찮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뭐다?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좋아질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에 건설 투자와 상품 수출의 부진은 뭐하고 있어? 완화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소비는 안 좋은데 뭐가 좋아지고 있다? 건설 투자와 상품 수출이 완화되고 있으면서 기존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게 생각보다 떨어졌는데 얘가 올라가서 기존의 전망치를 유지하겠다. 하반기 좋아진다. 어디에서? 자, 건설 투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상반기가 걱정보다 괜찮았다란 얘기인 것 같고요. 하반기는 일단 이 여세로 조금 몰고 가면은 주가 살짝 더 오를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2024년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상품 수출은 이 보고서에서 내용이 하반기에 좋아진다. 그리고 2024년도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 보겠습니다. 자, 건설 투자가요, 걱정을 좀 했습니다. PF, 금융 불안 요인 영향, 지자체에서 난리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괜찮더란 얘기야. 0.4였는데 1.3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설비 투자는 뭐 할 것이다? 유사하게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한답니다. 설비 투자 쪽에 제가 투자를 한 게 있는데 어떡하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건설 쪽은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내용 나오지만 뭐냐면 2024년까지 끌고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건설 쪽 바닥이다, 워낙에 주가가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이라서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길게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총 수출은 상품 수출의 증가폭이 확대되겠으나 확대된답니다. 한국은 뭘로 먹고 산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할 것이다? 상품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반도체 조금 더 잘 팔릴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전자제품 괜찮아질 거다. 그죠? 핸드폰 많이 팔리겠네? 뭐 이런 얘기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상수지는 뭐 할 것이다? 164달러 흑자에서 313억 달러 흑자로 상향이다. 안 좋다며. 좋아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걱정만 하지 말라니까요. 장기로 보면 뭐다? 좋아진다라고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무역 수지 나온 거 보세요. 이렇게 바닥 딱 찍고 마이너스 진짜 엄청 많이 떨어졌다가 삭삭삭삭 올라가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더만. 지난달 플러스였고 이번 달 플러스 조금 더 올라갔더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올라가진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뭐 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반기도 그럴 것 같다. 2024년도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좋았나 봅니다. 고용이 27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었답니다. 자동차 요즘 잘 나가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봐야 될 게 뭐다? 경기 부진이 완화된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산 나라입니다. 네, 좋아진답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너무 쫄면 됩니다. 아니, 뭔 얘기야. 중국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고 있다. 일단 미국은 좋았고요. 지금도 좋고요. 걱정했던 곳이 유럽이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이제 독일 쪽이 좋아진다는 뉴스가 한 2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사실은. 독일 쪽은 괜찮아지고 유럽 쪽에 조금 좋아지고 그래서 걱정했던 곳이 어디냐면 영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경제 뉴스 보니까 제가 매일 올려드리잖아요. 경제 뉴스 보니까 뭐 하고 있어? 영국도 뭐가 물가가 좀 잡히고 있더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도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 좋고 유럽 좋고 이제 누가 남았네? 중국만 남았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했던 거예요. 중국 쪽만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다. 중국이 어떻게 좀 이 위기를 잘 넘기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중국이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돼. 위기라는 건 뭐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게 어느 날 터져서 수습이 안 될 경우에 이거는 경제 위기가 되는 건데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20년 전부터 중국도 알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뭘 하고 있냐면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품을 끄고 있었다고. 거품을 걷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기업들 몇 개가 이제 건설사죠. 건설사들이 몇 개가 지금 휘청되고 있는 거예요. 휘청되면서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지방 은행들이 힘들어지고 이런 내용들이라고. 그래서 이걸 중국 정부가 어느 선에서 이걸 막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돼?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을 해서 경제를 살릴 거냐.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하게 되고 돈을 뿌리기 시작하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만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나와서 소비를 하게 되니까 전 세계 경제가 조금 좋아지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리오프닝이다. 중국 애들 나오면은 뭐 화장품도 팔리고 뭐도 팔리고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감에 이제 최근에 화장품이 좀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부동산이 힘들어지니까 사실은 이게 화장품이 좀 주춤한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얘네들이 힘든데 밖으로 이거 내보내겠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어느 정도 괜찮아. 중국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여기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불안하게 뭐 위기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왜? 위기는 모를 때 일어나는 게 위기가 되고요. 이미 중국 정부는 다 알고 있다고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선에서 막을 거냐, 그리고 언제 이 문제를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언제 확 뿌릴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열심히 중국 쪽을 뉴스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23년 상반기에 경기 저점을 형성한 후에 하반기에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KDI 전망입니다. 상반기에 뭐 했다? 저점 찍었다 이 얘기고 뭐 한다? 조금씩 오른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럼 주식은 어떻게 돼? 올라가.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상품 판매가 는다는 얘기는 뭐야? 수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워낙에 수출이 안 되고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뭐 한 거야? 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 그럼 뭐 수출이 좀 늘어나면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겠네? 그럼 어떻게 돼?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겠네? 그럼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뭘 의미하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에 투자해 놓으면 뭐한다? 주식 가격이 가만히 있어도 평가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뭐한다? 외국인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쁜 뉴스가 아니라니까. 이 보고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보고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괜찮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좀 괜찮다고 본다고. 그러니까 좀 며칠 떨어졌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뉴스 보면 진짜 답 없어 보이거든. 근데 그거는 무슨 뉴스야? 지금 현재 뉴스고, 그리고 뉴스나 유튜브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현재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현재가 아니라고. 미래를 봐야 된다. 미래를, 미리 가격을
가격을 많은 거야. 선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뉴스 보면서 그래 요즘 힘들구나. 앞으로는 좋아진다는데 뭐 누가? 제가 아니고 KDI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자, 상반기 전망치에 비해서 소폭 높을 것으로 전제한답니다. 예, 자기네 전망치보다 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가 상승을 반영하여 원유 도입 단가를 상향 조정했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가격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뭐 원유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1층에 있고 2층에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2층에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층에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1층과 2층을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KDI에서는 여기에 평균을 잡아놨고, 저는 큰 폭에 어디에? 여기다가 평균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KDI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상향해서 딱 올려놨다라고 얘기한 거, 저는 조금 밑에 잡으니까 물가도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생산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물건을 만들려면 이제 원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계속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화학주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상단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적절한 원유 가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학주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요. 실질 환율 얘기인데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만다 전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상품 수출이 늘어난다며. 늘어나면 환율은 만다?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조금씩 뭐 할 것이다? 저는 떨어지지 않을까. 왜? 수출을 많이 하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는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막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환율 같은 경우에 조금씩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큰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그거 같아. 이렇게 레인지가 있으면 뭐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낮게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조금 높은 가격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상품 판매가 늘어난다, 수출이 늘어난다, 완만하게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환율은 이렇게 천천히 빠지지 않을까라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거죠. 무슨 변수가? 우리는 조금씩 좋아지는데 누가? 중국이 안 좋으면 이게 또 중국 위안화를 따라가거든요. 원화가.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역시 중국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뭘 봐야 돼? 중국이 어떻게 될 건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서 봤을 때 크게 문제 없다라고 봤을 때는 뭐 할 것이다? 상품 수출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다? 원화 가치도 올라가고 그렇다면 외국인도 조금씩 더 들어오고 우리의 주가도 조금씩 올라갈 것 같다. 라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 쪽만 이상이 없다면 이 전망치보다는 제가 볼 때 좀 더 괜찮은 전망치가 나오지 않을까. 다음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라는 보고서가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좋아진 게 어디냐면 건설 투자하고 상품 수출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건설 투자는 뒤에 제가 봤는데 숫자로 나온 걸 봤는데 상반기가 좀 좋아졌어 생각보다. 근데 하반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좀 비슷하게 가든지 조금 떨어질 것 같이 이제 보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주 제가 얼마 전에 올렸는데 너무 장기로 막 내년도 2024년도까지 계속 막 이거는 아닌 것 같고 2023년도에 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워낙에 가격이 저점이에요. 더 내려갈 때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든 거였고, 이렇게 좀 올라오면 기대 가격이 이 정도다, 이 정도 아니고 한 요 정도 선에서 연말 정도에는 좀 털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그래도 꽤 될 거예요. 중간 가격만 잡아도. 그래서 건설 투자 쪽은 만다 올해 안에, 연말 안에 일단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상품 수출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요? 2024년도 좋아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그쪽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길게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나오죠. 건설 투자는 기대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뭐 한다?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설비 투자는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설비 투자 이 기업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 수출은 상품 수출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확대되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뭐 한다?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 수출이 좋아진다. 그리고 뭐 반도체 좋아지겠죠. 연말까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2024년도 만약에 2023년이 안 좋아진다면 2024년은 무조건 좋아지는 거죠. 왜? 물건 어떻게 안 사고 버텨? 노트북 고장 났는데 어떻게 안 사고 버텨? 한계가 있잖아요. 제품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이 거의 돌아와서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에 오르지 않으면 내년도 오르겠죠. 내년은 뭐 더 많이 오르겠죠. 왜냐하면 이제 안 샀으니까 몰아서 살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생각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네, 제가 삼성전자도 제가 다시 이제 매수에 들어갔는데 1차 매수 들어갔는데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계속 얘기 나오잖아. 164억 달러 흑자에서 313억 달러 흑자로 상향 조정한다 그랬어요. 2배가 늘어난대잖아. 한 경제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좋아진대. 완만하게 좋아진다.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가는 게 최고야.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뭐야?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 친구가 막 80%, 100% 수익이네? 이게 좋은 거라니까. 네,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오르는 거 일단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오르는 아이는 이렇게 안 떨어져요. 떨어져도 천천히 떨어지지. 예, 급등 다음에 급락이지. 이거는 아주 괜찮은. 저는 이런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 보고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만하게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를 반영하여 전망 3.4보다 소폭 높은 3.5로 전망한답니다. 이거는 조금 보수적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유 가격은 저도 얘기했지만 위에 상단이 아니고 뭐다? 이 전체의 평균이니까 저는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가도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걱정되는 물가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곡물이죠. 예, 식량 관련된 부분은 걱정이 돼요. 이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후 문제 때문에요. 기후가 지금 너무 이상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관련돼서는 원유도 아니고 곡물 쪽 기후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계속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서 뭐 엘니뇨니 뭐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곡물이 생산이 잘 안 되니까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서 곡물주는 좀 떨어지면 이렇게 좀 담아놓고 뉴스 나오면 또 재미 보고 팔고 뭐 이런 박스권 매매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렇게 샀다가 뉴스 나오면 빵 뜨잖아요. 빵 뜨면 팔고 또 조용해지면 또 이렇게 내려오거든. 그럼 또 샀다가 뒤에 가서 뭐 팔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 뭐 비료나 이런 기업들이 뭐 성장이 엄청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우상향하고 올라가고 그러진 않는다고. 뉴스 나오면 뜨고 그때 팔고 또 조용해지면 사고 이렇게 하면 꽤 괜찮은 수익이 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2종목 정도는 계속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물가 관련된 거는 유가는 이분들 분석한 것보단 저는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많이 오르진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신경 써야 될 거는 곡물 쪽에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 역시 전망의 위험 요인이 중국의 경기 부진이 심화되거나, 중국이 리오프닝 해가지고 전 세계로 막 뻗어나와서 돈 쓰고 막 이렇게 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왜 이런 걸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화장품도 많이 오르고 면세점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땅 터지니까 뭐 한 거야? 얘네들 이거 안 풀어줄 건가? 많이 못 나올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위험 요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글로벌 물가 상승세 확대로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에, 그러니까 뭐 원유 가격이 뭐 엄청 오른다든지 이런 경우에 뭘 해야 돼? 또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잖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올라갈 거는 아니지 않느냐. 금리 인상 부분은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니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뉴스 하나 나왔잖아요. 뭐 어디 연준 총재가 얘기했잖아. 뭐라고? 아니다. 어디 투자회사가 얘기했잖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년 2분기 정도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기다렸다고 시장은.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할 것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이 얘기가 단어가 나와버렸잖아. 금리 인하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2분기에 하든 3분기에 하든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뭐였냐면 그래 금리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뭐냐 연준이 그때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했어? 금리 인상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언제 나오는지를 봐야 돼. 금리 인상이 끝납니다. 얘기 나올 때, 아, 끝나나 보다. 기다린 단어 뭐야? 그 다음에 금리 인하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다면 금리 쪽은 이제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결국은 중국이었네요. 예. 자, 국내 총생산